Arbitrum Short-Term Incentive Program, 줄여서 STIP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에어드랍 때 클레임되지 않았던 5천만 개의 아비트럼을 아비트럼 생태계에 존재하는 프로토콜들에게 인센티브로 뿌리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은 모두 탈중앙화 네트워크답게 ARB 보유자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모든 스케줄은 11월 9일에 종료됩니다. 먼저 아비트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면 아비트럼은 성공적인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아비트럼 생태계 위에 얹어진 탈중앙화 거래소 GMX를 필두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며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가 최고의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등장하는 이 혼돈의 시대에 아비트럼은 어떻게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비트럼의 성공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요? 아비트럼이 왜 성공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더리움의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아비트럼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이기 때문이죠. 이더리움은 2015년 네트워크 첫 출시 이후 크립토 시장의 지배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이 화폐의 탈중앙화에 집중할 때 이더리움은 크립토 시장의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죠. 출시 이후 다오, 해킹과 하드포크, ICO 붐, 이더리움 킬러로 한때 부상했던 이오스, 그리고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머지 등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고 리퀴드 스테이킹에 힘입어 또다시 한번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생존은 고무적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10년 가까이 견디고 살아남은 크립토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아남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의 첫 취약점은 2017년 ICO 붐에서 나타납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신규 종목들의 상장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네트워크가 트래픽에 취약하다는 것을 모두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인체인 외부에서 거래 결과를 처리해 이더리움 상에는 결과값만 기록하는 플라즈마 솔루션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곤은 당시 매틱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해당 솔루션에 집중하는 프로젝트였죠. 폴리곤을 시작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거래를 더욱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옵티미스틱 롤업을 사용한 심테릭스나 DK 롤업을 사용한 DYDX 등이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아비트럼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의 트래픽 문제를 공략하여 가스 비용을 낮추는 방식의 접근을 취했다면 여기서 아비트럼은 한 발 더 나아가 아비트럼을 기반으로 한 자체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죠. 기존의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은 무분별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배포를 막았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였는데 무분별한 컨트랙트에 야기되는 보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컨트랙트가 생기면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문제 등등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 배포를 하거나 프로젝트 선에서 맞춤 제작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일종의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아비트럼은 정반대의 방법을 택하죠. 출시 시점부터 누구나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 있게끔 설계한 것이죠. 이를 통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유의 나라 아비트럼으로 물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탈중앙화 거래소계의 여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루나와 FTX 그리고 3AC의 몰락 이후 크립토 마켓은 겨울이 찾아옵니다. 특히 거버넌스 토큰 배포로 높은 이자를 주던 프린팅 머니 메타에서 벗어나 사람들은 진짜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프로토콜, 즉 리얼 yield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GMX는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BM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장기적으로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 하우스는 절대 잃지 않는다 라는 BM이죠. GMX는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GMX 플랫폼을 이용하는 트레이더들의 매매 수수료 70%를 나눠주는 BM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기준 GMX 상의 총 거래량은 1000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어마어마한 수수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GMX가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을 때는 유명인 아더 헤이즈의 홍보도 효과가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BM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레이어 1, 레이어 2 토큰들의 성공에는 킬러 앱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비트럼은 GMX라는 엄청난 킬러 앱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더러 컨트랙트의 배포도 자유로워서 더 많은 돈과 재능이 모일 수밖에 없었죠. 여기까지가 아비트럼의 역사. 그럼 다시 스팁 제도로 돌아옵니다. 아비트럼의 5천만 보너스를 얻기 위한 프로젝트들의 프로포즐들이 물밀듯이 쏟아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프로포즐들은 프로토콜 성장을 위한 유동성 인센티브로 아비트럼을 뿌리겠다는 아니었으며 이때부터 사람들은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죠.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그랜트가 많은 종목들을 추려내자였죠. 오르보로스 캐피털 등 많은 펀드들이 앞다투어서 자신들의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고 몇 가지 프로젝트들로 추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게인스 네트워크입니다. 선물 거래소인 게인스 네트워크는 꽤나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는 거래소였는데요. 이번 아비트럼 배분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플루투스 다오와 플루투스 ARB 역시 크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플루투스 ARB 같은 경우 아비트럼 토큰의 유일한 사용처라는 마케팅으로 초반 꽤나 높은 TVL을 모으기 시작했었지만 영수증의 성격으로 내어주는 PLS ARB의 사용처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기초자산인 ARB와 디패깅이 크게 벌어졌었고 이번 아비트럼 스텝 그랜트로 그 스프레드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텝이 끝난 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네트워크 토큰을 에어드롭하는 형태는
자체 네트워크의 사용량은 늘려주지만 각각 프로토콜들의 거버넌스 토큰의 상승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ARB 토큰 자체가 거버넌스 투표 말고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다른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들도 마찬가지로 딱히 유틸리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 ETF가 시장의 가장 큰 뉴스입니다. 스팁 제도가 이목을 끌기에는 너무나 강적을 만나버렸네요. 실물 비트코인 ETF가 시장에 도입되면 본격적인 기관 자금이 크립토 시장으로 쏟아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블랙록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현재 예상대로라면 비트코인 실물 ETF는 내년 1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ETF가 상장되고 기관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 더욱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